8월 13일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어떤 대부분 판례가 하나 나와서 잠깐 소개하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혼자 상속을 받는 단독 상속을 한다라면은 그러면 분할이니 이런 거 정리할 생각할 여지가 없고 그냥 채권 채무, 상속 채무, 상속 채권 또 상속받는 재산 등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제 과연 그 사람들 간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유언에 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 공동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의 경과 과정을 잠깐 보게 되면은 먼저 갑이 2001년 9월 9일 사망을 했고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됐습니다.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1, 2, 3, 3개의 부동산이 있었고 통칭해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 하나, 1, 2, 3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상속인이 원고를 비롯해서 을, 병, 정, 무 이렇게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 상속재산 2017년 10월 31일 확정된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원고가 취득을 하고 그리고 원고는 그에 대한 달아붙는 을병정 무에 대해서는 각 얼마씩 2,890만원 정도씩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돼서 이제 원고가 소유권이 등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2,800만 원씩 주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 을과 병의 중간에 이제 무슨 을과 병의 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피고 A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을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A는 그 대의 신청을 통해서 이 사건 부동산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해서 을, 병, 정, 무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각각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을의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기입 등기를 했겠죠. 가처분 기입 등기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는 것이 포천시에서는 이제 이 사건 부동산 중 병의 지분에 관해서 이제 압류 명령을 받아 같은 그에 관한 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부동산 1, 2, 3 세 가지는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고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을병정 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현금으로 2,890만 원 정도의 금전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원고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의 채권자인 피고 A가 또 병의 정확하게 사실관계 나오지 않았지만 병의 포천시가 병의 지분에 관해서 또 한편 압류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고가 등기를 했으면 끝났을 문제인데 그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을에 대한 을의 채권자 그리고 피고 포천시가 소위 가처분 기입 등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압류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제 원고가 2018년 5월 8일 소위 피고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포천시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3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해 각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동의의 의사 필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한편 1심 판결을 있고 나서 포천시는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병 지분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아서 압류 등기를 했고 그리고 피고 A는 2018년 11월 9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을의 지분에 관하여 2017년 4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는 원심에서 기존 청구 취지를 원고의 항소심이 되겠죠. 단독 소유로 경정 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 의사표를 구하는 것을 정정을 했고 포천시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원고의 단독 소유 경정 등기를 마치는 데 대한 동의 의사표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했고 피고 A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그 같은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피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후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을 또는 병의 지분에 관하여 을 또는 병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심의 결정이고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정 봐야 할 것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1015조에 뭐라고 규정이 있느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데 소급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 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상속 개시되고 나서 바로 상속재산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경과한 뒤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뭐 여하튼 이제 그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이 언제로 상속 개시된 데 소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제3자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015조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자의 해당, 즉 앞에 얘기했던 포천씨나 아니면 피고 그러니까 A가 제3자의,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의, 그러니까 1015조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은 그 같은 피고 A나 포천씨의 그와 같은 처분, 가처분 등기라든지 또는 그 압류등기의 효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압류등기를 갖다가 주장할 수 원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관련해 갖고는 우리 원칙은 우리 법상 물권법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 갖고는 우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속받게 되면 일단 뭐 원칙은 어떻게 해야 등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하게 되면은 등기를 해야지만 그 효력이 생긴다.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두고 있어요. 187조에서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느냐.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어떻게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한다. 또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장례 치르고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자마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자마자 뭐 상속 등기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죽은 자는 뭐 부동산이 아니라 원래는 실제로 권리 사망한 죽은 자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면은 권리를 잃게 되는 거,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자가 없게 되면 국유가 됩니다. 그럼 부당히 문제가 되겠죠. 국가 소유됐다가 다시 또 상속받는다? 뭐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그러한 권리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단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뭐 상속인이 알든 모르든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속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권리를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겠죠.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 이제 1015조 이제 또 어떻게 1015조의 내용하고 186조, 187조의 내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런 얘기죠. 사망한 시점 9월 9일이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된 거는 2017년 12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처분 기입 등기도 있고 압류 등기 쭉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어떻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같은 가처분 기입 등기를 한 그 피고 A라든지 아니면 압류 등기를 한 포천시와 같은 경우에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심판이 확정되고 나서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관해서 제3자에 관한 뭐 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에 관해서는 뭐 대법원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인데, 우선 그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할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해서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양립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이 있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1015조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15조에서 단서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처럼 단순하게 어떤 채권적 권리만 가진 사람은 해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만 일단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관계,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등기 인도와 같은 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한 이런 사람들을 제3자로 제3자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일단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등기를 했고 가처분 등기를 했고 뭐 기입 등기를 했고 또 뭐 압류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등기 인도를 취득한 건 맞지만은 상속재산 분할 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였습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상속을 받긴 받았지만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같은 포천시나 피고 A가 어떻게 해요? 가처분 기입 등기나 압류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에 해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원심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187조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아까 원고는 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자,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모르고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맞춰졌으면 대항할 수가 없는데 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고 나서 등기 압류 등기나 가처분 기입 등기가 된 것이니까. 문제는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있었지만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튼 가처분 기입 등기 압류 등기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시나 피고 A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1015조에서 얘기하는 그 제3자에 해당하느냐, 즉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뭡니까? 알지 못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알지 못한 선의가 되겠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알았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다. 제3자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은 누가 하느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즉 원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자면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없어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원고의 소유권 취득하고는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그리고 또 등기를 마친 제3자의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음을 알았다면은 원고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포천시나 피고 A가 과연 이 상속재산 분할 이 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알았다라면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가처분 기입등기나 압류등기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겠지만 몰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을 가지고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해서는 결국 대부분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근데 피고 A의 경우 을과의 관계, 피고 A와 을 사이의 매매 계약 체결 일자와 그에 따른 가처분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간격,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심판 확정 시점과 가처분 기입 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기입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 포천시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병 지분에 관한 압류 명령을 받아서 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압류 등기 시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크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따져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을 또는 병의 지분에 관하여 각각 권리를 취득할 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해 보았어야 되는데 심리하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심리하지 않고 이 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 원고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및 효력에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야? 다시 따져봐라. 이런 이야기죠. 다시 따져봐라. 결국 이 사건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이제 갑이 사망하고 나서 즉 상속 개시되고 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됐다. 그럼 그 후에 이와 같은 권리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대항할 수가 없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 즉 자신들의 권리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그 같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되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이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과연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갖고는 아까 이제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등기가 됐다라면 당연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고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알았다라면 알고 나서 이런 권리를 취득했다라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권리를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한편으로 모르고 이 같은 분할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즉 선의인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 가처분 기입 등기나 압류 등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이 이처럼 1015조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등기나 인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심판과 그 제3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판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